122동 807호에 살고 있는 조합원 이경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주된 설명을 해주실 소개를 직접 해주실게요. 네, 저도 122동에 살고 있는 여호욱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카페에 글쓰기 정지된 두 사람입니다. 재밌죠? 122동에 같이 살면서 같이 잘렸습니다. 제가 그냥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갈 건데요. 3페이지 보이시죠? 분담금표 있는 부분이요. 좌담회의 발언 중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말이 있어서 그 말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비업체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례율 100%이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동일 평형 분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비례율이 100%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100.4%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조합원 부담금은 자꾸 늘어납니다. 이상하죠? 비례율은 높아졌는데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났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창립총회 때 106.02%, 그 다음에 입찰 지침서가 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입찰 지침서에 뭐가 바뀌었는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지하 면적은 늘었고 지상 면적은 줄었습니다. 지하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지상 면적이 줄고 지하 면적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전체 공사 연면적이 늘면서 사업부 비례율이 93.99%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희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여홍우님께서 비례율이 80%네 70%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합에서 비례율표를 다시 만들어서 100.4%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는 한 번도 비례율 가지고 하면서 분담금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지금 컨소 제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합 발표 기준으로 7,300 돼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조합 창립 때 나왔던 뭐라고 하나요? 일반 분양가 1,850이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1억이 넘어가는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같은 동일 평형이죠. 75에서 74형으로 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례율 표상 비례율은 100%지만 어떻게 비례율을 만든 거냐면 조합원의 부담을 늘려서 비례율을 100%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라고 해서 내 재산 100% 지키는 건 맞는데 그 비례율을 맞추는 방법이 조합원의 부담, 그러니까 조합원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의 입장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 수익이 낸 거죠. 그 수익을 늘려서 비례율을 높인 겁니다. 결국 도찐 개찐이죠. 지금 내나 나중 내나 똑같은 거죠. 그게 지금 1월 17일 날 나왔던 조합에서의 비례율 104%의 저는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율이란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례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조금 더 빨리 만들었다면,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만들었다면 이라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여러분들 분담금 말도 안 되는 컨소에서 보여줬던 예상 분담금 표가 그때 뭐라고 했죠? 비례율 150%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53.9%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담금 표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니까 환급 받죠? 예. 2,860일 분양을 하면 비례율 150%가 나옵니다. 여러분.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2,860이라는 단어,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계약서상에 포함이 될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2,86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어딘가에 적힐 거예요. 대물변제에 적혀 있겠죠. 분명히 대물변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면 제가 조합의 입장이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860에 일반 분양하자. 분양 안 되면 조합 거기 시공사가 다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계약서 넣어. 근데 이제 조합에서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주변 시세가 그런데 우리만 2,860 가능할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2,860을 하려면 후분양을 해야 됩니다. 허그 보증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게 반포 3주구 한영기 조합장의 설명상으로 8천억 규모의 공사비를 후분양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한 600억 정도 규모랍니다. 그래도 우리 이득입니다. 600억을 줘도요 2860억만 분양한다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후분양 2860으로 갑시다 외쳤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낌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계속 이것에 이런 사업비 그냥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대요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요. 관심 가지시고 이게 왜 필요한데요? 뭐 하는데 필요해요?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고 할 때 꼼꼼히 봐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금 카페가 2개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커뮤니티처럼 활동되는 카페가 하나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조합 카페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쓰게 하니까요. 잘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저쪽 조합의 법무 영역을 하시던 분과 카페 대 카페로 전쟁을 한 적도 있죠. 이쪽 글 쓰고 난 이걸 갖고 와서 이쪽에서 댓글 쓰시고 또 그 댓글 보고 제가 이쪽 카페에다가 또 글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할 곳이 조합 카페가 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쪽 은행주공 카페라는 곳에다가 계속 관련된 정보, 자료,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은 제작해서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짧은 거, 뭐 10분짜리, 뭐 간략하게 뭐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또 답변 드리면서 또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들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 꿈은 은행주공 조합원들은 이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사업장을 가든가 에이 재건축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해봤거든. 다 알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들 어려우시지만 공부하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들으시고 그냥 에이 몰라 도장 찍으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총회가 개최가 되든 어쨌든 안건이 나오면 그 안건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과 저희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동영상 설명의 자리는 못 만들지 모르겠지만 은행주공 카페라는 곳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료는 만들어서 배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여러분들 원하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관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담금 줄이는 쪽으로 사업비 분석이나 이런 걸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첫 페이지로 가시고요. 이제 3페이지는 설명이 끝났죠. 이제 1페이지부터 옆에 계신 주로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죠, 그렇죠? 한 분이나 더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라고 시간을 조금 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손이 시려서 그랬던 걸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홍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을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잘 들으시고 어떠한 조합이 지금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 조합에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은 무엇을 챙겨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좀 내려가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김철님 수고하셨어요. 이따가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조합원 분담금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평형 29타입부터 해서 83타입까지. 네.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2동의 조합원 여호욱이라고 합니다. 요즘 조금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그 재건축 정상위 추진위 2차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 실내에서 2차 설명회를 준비하는데 힘써 주셨던 박숙환님, 이화자님과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설명회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은 앞으로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조합 집행부와 그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행부는 어려운 시기에 추진위를 거쳐서 오늘의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의 목표는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합원님 그 이익의 가치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님들이 부담 없이 재입주가 가능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곤 조합장님을 포함해 가서 조합 임원의 목표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우리 은주 재건축 조합 부담 없는 재건축에서 지금은 부담 있는 재건축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조합 운영은 소통을 안 되는 방향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쓴소리를 하면은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과 대의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하나로 보는 부분이 재건축의 빠른 속도 우선하는 거하고 하나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진정 누구를 위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속도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건축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은행 주공 재건축 1호 소식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식지 1페이지에 보면은 은행 그 주공 재건축 진행 과정이라 그래서 쭉 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재건축을 하면은 막연히 좋을 거야. 그런데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부조리가 많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건설에 관여를 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제가 이제 토목 전문입니다. 토목으로 해서 아파트 뭐도 하고 다리도 짓고 다른 것도 하고 뭐 단지도 하고 했는 그 토목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믿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6일, 19일부터 조합을 처음 갔어요. 조합에 처음 가가지고 가입하고 인터넷도 가입하고 그러다가 2달 만에 잘렸지만은요. 그 앞부분은 제가 조합에 있는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뭐 대의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많이 참석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은 좀 부족합니다. 조합에 있는 자료, 서류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2017년 8월 14일 날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일 날 추진위회가 그 성남시로부터 받았고요. 그래서 1월 11일 날 주민총회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2차 주민총회 및
조합 설립 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 조합 설립을 성남시로 받았고요. 그리고 9월 19일 날 현장 설명회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입찰 참여업체의 입찰서를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총회를 실시하여서 현재 건소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있었던 문제점, 지나온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는 목적은 조합 설립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에서 한 일을 보면은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운영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추종 비례율을 그 당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06.0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그 동의서를 받고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위 과정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 추진위에 살 수 없는 용역 계약을 두 건 했습니다. 지금도 해지 공문이 안 간 상태입니다. 아직. 그게 뭐 법무사 김용석 법무사하고 그 법무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해지가 안 되고 새로 계약을 하겠다고 이사에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해지 공문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속도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속도전. 그 속도전이 붙은 이유도 우리 조합을 위해서라고는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도정법이 2018년 2월 9일 날 발효가 됐어요. 안이 강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주민총회를 언제 했냐면 1월 11일 날 해서 그 법을 적용 안 받도록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이런 부분을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9일 날 우리가 2차 주민총회를 하면서 조합 설립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는 있었는 게 뭐냐면은 그 1가구 한 가구에서 대의원하고 이사 두 분이 나와서 됐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되었는데 우리 심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시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한 거는 우리가 뭐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게 이사가 되고 대의원이 됐다는 건 그 자체가 무효인데 어떻게 그 인정을 됩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이따 질문은 나중에 이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설립 인가를 받고 8월 3일 날 1차 대의원회를 실시하면서 9월 19일 날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9월 19일 실시한 현장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여는 11개사가 했어요. 11개사가 했고 이 과정에서 그 현장 설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는 도정법 위반이에요. 크게 이야기하면 도정법 위반. 왜냐하면 그전 도정법에는 어제 혹시 카페나 우리 소송 내용에 인터넷에 보면 올라간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정비 업무 계약 처리 지침에 보면은 29조 30조 이렇게 나오는데 29조에는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공사 외에 조합에서 발주처에서 시공자에게 공사 외의 사항을 요청하면 안 돼요. 요청하면 돈을 금전적으로 요청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가계약서에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인터리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하라고 가계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30조는 뭐냐면은 시공업체가 제한을 하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우리 입찰 지침서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더 많은. 시공자가 우리 12월 2일 날 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관행이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부담하라고요? 선정된 시공사가 그 총회 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정비업체 법을 조합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법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주는 업체가 뭐냐면 정비업체예요. 정비업체에서 하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입찰서나 가계약서를 누가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개된 포함된 내용은 5천만 원, 3억 조합이 책임져 가지고 그 벌칙도 셉니다. 뭐냐면은 135조에 나오는데 그런 돈을 받으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조합집행부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되는 그 가계약서를 그때 검토해서 제공을 합니다. 우리 가계약 조건이 있다. 계약 조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입찰을 맞추어서 계약서를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이윤서님이 요즘 카페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따가 보완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분양 금액이 생기면은 80%를 계약금 10% 받으면은 80원 가져가고 100원 받으면 80원 주고 20원 우리 쓰라는 그런 식으로 중도금 나와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 계약 시작하고 처음에 공사 삽도 뜨기 전부터 돈부터 챙겨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나 그 건설하고 붙을 때도 그런 부분이 한번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은 준공한 건물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예? 건물이 준공이 안 됐는데 시에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시에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은 준공한 거로 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모르잖아요. 자세히 본 사람들을 분석하면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그냥 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내도 준공한 거로 같이 보자. 그러고 싶습니까? 그 집에 가 살고 싶어요? 지금도 보면은 많은 그 건물들이 준공 허가를 못 받아서 임시 사용으로 살고 있어서 재산상의 그 권리를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검토하지 못했다. 이것도 속도전이다. 왜냐하면은 조합 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것 같아요.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야 재건축 늦으면은 속도가 늦으면은 재건축 망하는 거야. 성공하지 않은 거야. 늦으면 성공 아니야.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아까 그 조합 설립 동의서 내셨죠? 106%였죠? 네? 근데 업체에다가 준 설계 개요가 어떻게 됐냐?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 신흥주공이 있죠. 지하층 지상층 대비 지하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상이 뭐야 지하층이 10이다. 지상이 20이다 그러면은 50%잖아요. 면적 대비가. 신흥주공은 50%예요. 지하층이. 그러면 주차장이 1.2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당초 설계할 때 65%였어요. 그게 비율이. 그 다음에 1.44대였습니다. 20만 회배. 지상층은 31만 7천, 지하층은 20만 2천 정도 회배였습니다. 근데 입찰 현장 설명회서에서 당신들 여기에 맞춰서 해와 이러는 그 자료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그게 26만 거의 26만 얼마 됩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 해배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해배는 제곱미터입니다. 해배란 단어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예. 제곱미터. 1m에 1m, 1m. 이렇게 면적을 잴 때 사용하는 거 평은 아니고 잠깐만요. 평방미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건설이 있어서 그냥 해배라고 썼습니다. 아, 보면은 차이가 조합 설립 때는 3,400세대였어요. 제한할 때는 3,327세대, 73세대가 줄었죠. 주차장은 4,899세대 9대에서 4,694대로 줄었어요. 1.44대에서 1.41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면적은 20만 2천에서 26만 6천, 26만 7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6,500억이었어요. 6,500. 6,523억 정도 됐었는데 7,332억 정도로 늘었어요. 12.41% 늘었습니다. 세대수 줄고 주차장 평균 대수 줄었는데 지하층 면적은 65%에서 85%로 늘었습니다. 근데 건소에서 가져온 거는 더 어마어마무시하죠. 95%, 95.7%, 대한민국 2등. 그렇게 그 부분이 세 번 그 이제 설계 개요 변경이 저도 그 12월 중순쯤에 알았습니다. 12월 중순쯤에 가서 이제 가서 조합에 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냐? 몰라요.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알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몰라요. 알면서 모른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뭐 좋아. 너무 깊이 알면 다치십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공터가 많이 생긴 거죠? 아니, 지하에 공터가 많이 생긴 겁니다. 널찍널찍한 도로가. 근데 이제 그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숫자만 바뀌었을 근데 뿐 도면이 없어요. 조금 화나는 얘기도 하나 하면은 이거 끝나고 나서요. 설계업체 5억 한 5천만 원 받아갔어요. 뭘 그렸는지 난 모르겠어요. 설계업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래. 아직까지는 아마 한 건 아예 없다고 얘기하면 또 제가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건 있는데 5억 원치 했을까요? 그죠? 조금 의심은 됩니다. 네. 고발당할 것 같아요. 의심이라는 소리지. 근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따 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사가 들어왔죠. 11개사가 들어와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안 설계를 할 때는 45일을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당초에 35일인가? 30일인가를 줬어요. 33일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룡건설에서 9월 21일 날 19일 날 했죠. 9월 20일 날 공문이 있다고 와요. 야, 연기 좀 해달라. 대안 설계인데. 조용히 해요. 그리고 SK에서 10월 5일 날 옵니다. 그럼 21일 나고 10월 5일이면 아마 2주가 지나죠. 그 연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이사회가 개최되고 10월 19일 날 대의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10월 22일 날 연기 공문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10월 달에서 11월 5일로 변경됩니다. 또 하나 11월 5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대우에서 공문이 또 하나 옵니다. 언제냐? 10월 27일 날 주변에서 35층 설계하고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와요. 답변이 35층 안 됩니다. 29일 날 바로 발송됩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처음 오재삼 청년 회장님이 소송하신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았어요. 10월 30일 날 조합장님하고 다른 분이 한 분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셨답니다. 35층 안 돼.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그 소송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참여업체에다가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35층 안 되면 나는 현장 설명 참석 안 할 거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아니고 전화 통화했답니다. 35층이 안 돼. 35층이 안 되면 나는 참석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는 맹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왜냐? 속도전.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이 속도전에 매달리다 보니까 늦으면 안 돼. 이번에 입찰 못 참석 아마 그 입찰이 성립 안 돼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 못 하면은 우리 재건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바뀝니다. 11월 1일 날 전체적으로 정비 허가난 정비 그것만 맞춰서 오라고 이렇게 완화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35층에 11월 5일 날 입찰 서류를 접수받죠. 11월 5일 날 15시에 마감입니다. 그런데 그날 11월 5일 날 16시에 9차 이사회가 열립니다. 9차 이사회가 열려요. 이게 왜 문제냐? 열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또 도정법 위반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보존법에 거기에 고시에 보면은 대안 설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35층을 대안 설계로 쳐주자고요. 예? 대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왔잖아, 형수를. 그러니까 대안 설계야. 우리 당초에 줬는 도면하고 다르니까 대안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안 설계를 입찰 지침서에 보면 대안 설계를 받으면은 뭘 내라? 설계 도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 자재 목록, 공사 방법 이렇게 항목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정법에서는 뭐냐? 그것을 받아서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 적정성 검토가 뭐냐? 저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경철 님이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11월 5일 날 그걸 받아서 12월 2일 날 총회 할 때까지 이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공자가 선정됐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 제가 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충 그때 그 당시에 뽑는 거 아니고 이제 총회 끝나고 나서 비료를 산정하면서 뽑아보고 해보니까 그 비료를 자꾸 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거가 뭐냐면은 조합총회 우리 5월 19일 날 총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양가 있죠? 그거 적용했어요. 거기에 우리 종전자산평가 나오는 금액 적용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기타 사업비 적용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막 이렇게 내 맘대로 갖다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분석할 때 그 조합 자료에 나왔던 값 그대로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비업체 7,620원 곱하라 그러면 면적에다 7,620원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 거거든. 근데 왜 처음엔 69% 나오고 74% 나왔냐 그러면 부가세를 전부 다 10%를 적용해서 그래요. 부가세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80%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렇게 비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우께 비료율이 100% 나왔어요.
여기 건소는 80% 나왔고 80%대가 이게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시공자 선정에서 많은 선정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우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정법을 위반했거든 지금. 걔들도 들어와서 5천만 원 내고 3억 주면은 걔들도 위반이죠.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2월 2일 총회 전까지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적정성 검토를 안 해가지고 조합원이 됐고 참 적정성 검토를 하고 나면은 15일 안에 또 조합원들이 있는데 공개를 해야 돼. 그것도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불법 홍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참 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조합이 11월 5일까지는 정말 사전 홍보나 불법 홍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왜냐하면은 조합 설립 승인 받는 7월 9일 전에 성남시청이나 국토부에나 야 여기 시공사들이 와서 자꾸 불법 홍보하니까 당신들이 행정조치 좀 취해줘 이 공문을 가고 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각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는 또 그걸 위반하니까 내용증명까지 보내요.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성남시에다 보내서 이 불법하니까 관리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현장 설명회 끝나고 나서도 10월 달에 불법 홍보 안 돼 이렇게 경고 한번 보내고 10월 23일 날 1차 10월 23일 마치 싶은데 1차 불법 홍보 적발 공문 또 보냅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공문이 오면 바로 다음날 보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11월 5일 날 시공자 입찰 제안서를 받고 나면은 바뀌어요. 성남시에서 공문이 3개가 와도 안 보내. 그러니까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속도. 우리가 여기서 입찰이 안 되면 안 돼. 유찰되면 큰일 나. 저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번에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런데 우리 대의원님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11월 14일 날 6차 대의원 회의가 열리죠. 시공자 선정 및 기타 해가지고 12월 2일 날 그 총회 자료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비업체에서 공식적이라고 거기 보면 속기록에 적혀 있어요. 입장입니다 이러면서 2개 시공사 홍보 위반으로 박탈하고 그럼 260억 생기죠. 130억씩이니까 보증이 260억 받고 한 2개월 딜레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정비업체에서 그 회의에서 보면 그렇게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참석 안 했으니까 그런데 속기록상에서 보면은 자기 정비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면 2개 업체에 불법 홍보를 해서 130억씩 260억 받고 시공자 선정 한 2개월 딜레이 연기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속도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11월 12일 날 2차 적발 공문이 갑니다. 2차 적발 공문이 가는데 내용이 이게 태연한 것 같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모아놓는 게 많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우에 간 거는 뭐냐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은 그때 광고판 붙었던 문제 있었죠. 광고판. 그거 부동산에 있는 거 5개 업체인가 사진 찍었어요. 거기 그 사진 5장. 건소는 전단지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게 받아오는 오는 전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이라고. 왜냐하면 전단지 홍보를 하더라도 그게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에서 승인 받지 않은 건 다 불법이에요. 근데 돌리지도 못해. 왜냐면 이 안에 홍보 요원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은 근본적으로 안 되거든. 개별 접촉하면 안 돼. 문자 보내면 안 돼. 다 지금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든 건소든 다 위반했어. 이 법상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12월 10일 날 보냈잖아요. 12월 14일 날 그 총회 6차 그 대의원 회의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시공사 불러가지고 담당 이사들 불러서 각서 받았다. 앞으로 불법 안 한다 이런 각서 받았다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전 이사가 그 대의원이 아니라서 하여튼 속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기록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받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구에서도 야, 조합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건소가 불법 행위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조치 취해달라. 건소도 조합으로 보냅니다. 얘들 자격 박탈시켜라 대우 이러면서 공문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조합에서 기록상에 남아있는 자료로 보면은 아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을 안 해.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봤지만 불법 그 홍보장이 대구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송과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인식을 못했는데 건소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증거가 나온 게 신촌에서 조합원인데 만나자 그래서 했던 불법 홍보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GV 갔다 오신 분도 있는지 몰라도 CGV에 대해서 11월 12일부터 뭐 일주일간 계획표가 나와 있는 거 하고 동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건설 부분만 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홍보 전단지 하나 붙였다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던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그 12월 2일 날 있었던 부분을 빼고서라도 그런 부분이 불법 홍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이제 우리 지금 입찰 질전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3회 적발을 해서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의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옛날 법상에는 3분의 1, 지금 바꾼 거는 3분의 2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할 수 있고 뭐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조합장이나 입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고, 근데 대의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바뀌었죠. 그냥 주민등록증만 사본만 냈으면 되는데 인감을 첨부하라고 했죠. 그 부분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서 그 당시 하더라도 정관 변경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막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시청에 갔다가 반납되어 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지금까지는 이제 12월 2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또 설명을 넘어서 보시도록 하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음료수 목 좀 축이시고요. 다들 다음 장으로 넘기시고,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여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명 불법이라고 언급되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들 소송장의 소송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결국은 또 조합 카페를 보면 시간을 끄는 사람들로 싸잡아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송을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도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단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이 조용조용히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름아름해서 적지 않은 수 64명이라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기 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쩌한 여러 가지 이유로 64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소송은 들어갔고 그리고 청년회 측의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 소송과 함께 가처분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주 중에 아마 가처분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고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대안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법대로 해야 가장 빠르다. 지금 이런 위법 사실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라도 그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진행해야 옆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지금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문제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슬로건이기도 하고 법을 지켜야 빠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진행 사항들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 뭐 조합은 조합 입장에서 얘기하실 거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이제 또 다음 얘기니까요. 진행해 주시고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여우님께서 말이 되게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천천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좀 올리셔도 되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들 또 축구하신데 그러실 것 같아서 참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시면서 저기 탄원서 저희 소송에 관련되어진 탄원서가 저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계 가족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뭐 누구 들으니까 사돈의 8촌까지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직계 가족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이 참석 못 하신 이유가 아마 저희가 원래는 문자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외부 거주자들을 위해서 이런 설명회에서 와서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 발송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회에는 뭐 외부 거주자를 포함한 전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이런 설명회가 있는 사실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약간 지난번에 비하면 사람이 좀 적긴 한데요. 어쨌든 많은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은행주공 재건축의 현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할 거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합 운영 규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합원과 대의원의 권리 행사를 축소하고 제한한 정관으로 변경됨, 임원의 해임을 어렵게 정관 변경됨, 방만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계획 이렇게 적혀 있죠. 조합원과 대의원 권리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은 나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국민을 친다면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이잖아요. 민주주의 역행합니다. 그러면서 임원들은 해임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거기 도시 주거환경법이라는 법에 보면 도정법에 보면은 그 기초로 해서 이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꾸는 부분에서 뭐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은 총회 의견을 받으면 가능한 대로 총회 의견을 했죠.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것은 총회 거치고 나서 시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 공문이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신청 공문은 없습니다. 신고하는 공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정관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했는지의 내용은 공문은 조합 카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로부터 지금 3분의 2, 뭐 대의원 3분의 2,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것까지도 승인이 된 상태고 도정법상으로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걸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홍보 요원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승인을 받았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 어떻게 신청됐는지 확인이 좀 해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도정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뀐 부분을 보면은 정관 8조하고 24조가 있는데 8조에 이제 우리가 총회를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대의원이 회의를 소집하려 그러면은 3분의 1이었는데 이 두 조항이 다 3분의 2로 바뀌었고 그 18조 20조는 보면은 큰 부분이 주민등록증 첨부만 돼 있었거든 4번요. 근데 인감 첨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바꾼 이유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판단하시면 되죠. 임원들이 해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합 운영 적기를 제가 이거 독재라고 적었습니다. 규칙이 아니고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8조에 보면은 그 지금 보면 해임이 어렵게 해놨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 씌웁니다, 그죠? 조합 깨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는 건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깰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행사하고 집행하라고 뽑아낸 집행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도 진짜 조합 깨기라고 얘기하겠죠.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 일을 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직책가 아닌가요? 영원 불멸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더 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러한 민주적 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 집행부가 잘한다면 굳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잘하고 있는 조합을 뭐 하라고 집행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신 조합 깨기라는 단어보다 본인들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면서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잘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논리상에 파묻히지 마시고 저희는 조합 깨기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조합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일반 표준정관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런 거. 신분증 사본을 언제 법적으로 붙이게 되냐면요. 조합 설립 동의서 받을 때 신분증 사본 붙이셨죠. 그렇게 그 비례율의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75%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게 그렇게 조합 설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네. 철밥통을 만들어놔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많은 조합의 정관들을 보신 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리 정관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정관도 존재할 수 있구나.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간 공무는 없는데 온 공무원이 있어. 요청은 안 했는데 승인 공무원이 있어요. 참 웃기죠. 그러면 그것도 도정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정관을 변경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 정관 8조에 보면은 없는 총회 의결로 바꿔버려요. 본인들은 대의원회에서 지금 했던 의결을 가지고 야 이거 이제 앞으로 대의원에서 하지 마.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안 돼. 이거 조합에서 총회에서 의결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에 간 공문을 받아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요즘 뭐 그것까지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조합 정관은 누가 와서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사업 계획과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이 아까 했던 비례율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원을 위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산이 바뀌고 조합에 부담 가는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필요하면은 지금 우리가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도정법이 아닙니다. 도정법일 수도 있으면 도정법이죠. 도정법인데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에요. 제가 그 조합 카페에서 썼지만은 세상은 모두 과반수가 점령하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국회에서도 법 바꾸려면 3분의 헌법 바꾸려면 3분의 2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함부로 못 바꿔 변경할 수 없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비례율에 관계되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안 했어요. 3분의 2가 넘었는데, 10%가 넘었는데, 지금 건소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직접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냐면 27%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사비 철거하고 짓는 공사비가 6천억 잡혔으면 6천억 100억인가 지금은 8,800억인가 됐잖아요. 그 비율만 27% 정도 됩니다. 27%. 그러면 전체 예산을 따져도 넘어요. 그게 조합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돼. 출석 그것도 그냥 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아니고, 예? 조합원의 3분의 2입니다. 조합원의 3분의 2라고 돼 있어요. 네. 몰랐죠? 적정성 검토를 안 했잖아요. 적정성 검토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 생각 없어. 적정성 검토를 안 했잖아요. 내역서가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의 문제, 큰 문제예요. 왜? 아니, 그래서 이제 가계약 못하죠. 계약할 수 없습니다. 왜? 법을 이번에 바꾸면서 국토부에서 1월 달에 이제 말하자면 신문에 그거 낸 표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뭐냐면 대안 설계를 받았을 시에는 아까 이야기한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자재, 공사비 그 방법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은 입찰 무효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데, 근데 입찰 지침서에 보면 이행각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효상도 있고 입찰 보면은 이행각서에 보면 항목이 하나 있어. 뒤에 가서 야 이거 입찰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합에서 청구를 할 수 있어. 달라 그러면은 네, 잘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군농군 1월 21일 날 조합에서 야 이거 내역서 빠졌는데 너들 계약 협상할 때 빨리 갖다 준다더니 왜 안 갖다 줘? 언제까지 갖다 줘 이랬죠.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 2월 11일 날 나는 못 줘. 안 줘? 안 줘 이렇게 왔어요. 갑이니까 그런지 봐. 하여튼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뭐냐? 저는 보기에 뭐 입찰 무효고 뭐고 떠나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에 내용이 보증금은 몰수해도 저희들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그 인감증명을 포함한 아마 그 학생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130억 원 받아서 우리가 설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사먹지요. 소고기 사 먹어야 됐을까? 우리 조합원님들 충분히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이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조합에다가 이런 CM 얘기 나왔죠. 전문성이 CM입니다. CM을 우리 이유선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합장님 부족한 부분은 CM을 좀 쓰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저도 만났을 때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안 되면은 조합장님이 월급 주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직원이라도 알고 쓰라 그랬어. 그래야 일을 바로 할 거 아니냐. 근데 예산을 못 받는다고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카페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 전부 다 정비업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야. 정비업체가. 정비업체 일은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업체지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가 전문가들 아니에요. 설계 도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앞으로 누가 하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른 건축이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CM 얘기 나와서 조합 카페에서 나온 얘기 약간 뭐 해명이면 해명일 수도 있고요. 내용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윤섭 씨는 그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를 뭐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금액이 5천만 원 넘어가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되죠. 뭐 80억이니 40억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때 나왔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 됐으니 에코가 들어요. 되게 멋있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시공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만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춰야 되니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지 CM 전체를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윤섭 씨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조합장한테 가서 딱 얘기하면 딱 계약이 되고 막 이러겠습니까? 조합장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죠. 이윤섭 씨가 와서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다가 해달라고 땡깡 부리다가 안 돼서 쫓겨났다.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어요. 전혀 사실과 무관한 사실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하면 또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 빨리 해야 되려나? 아니요. 그 다음에 소통 부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있어도 괜찮으시겠죠?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조금 뭐 지금 아직 한 제가 보기엔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마 뒷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많이 다 했죠 뭐. 그제 소통 부재로 가겠습니다. 소통 부재 조합 비판에 대한 재건축 반대 세력 프레임 씌우기, 조합원 제한 안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청탁자로 매도, 조합원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비판적이고 그런 부분을 하면은 반대 프레임.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11월 달부터 했는데 저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시공사에 뭐 그걸 받고 했다는 둥 뭐. 전 만난 적이 거의 물어보려고 전화는 해봤지만은 옛날에 저 2단 이게 단지 설계 때문에 설계 도면도 하려고 전화는 명함 받은 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부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정법에도 보면은 공문 정비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거의 개인 그게 안 들어가면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첨부 자료가 안 붙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첨부 자료가 뒤에 안 붙어. 그러니까 속의 내용을 진짜 그게 뭘 붙였는지 몰라. 그거 정보 공개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률 자문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법률 자문에 대한 공문을 보내요. 법무사인데 변호사 있는데 이거 자문 좀 해가지고 이거 좀 질의를 합니다. 그 답변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법률에 대해 가지고 자문받은 내용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봤습니까? 법률에 대한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정법이 이게 정관이 바뀌었는 게 문제가 되는지 갔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 우리 아까 저 시청에 간 것도 시청에도 내가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도 법률 자문을 받았대. 그럼 그 기초가 뭐냐면은 조합에서 보낸 걸 거 아니에요. 조합에 보낸 공문을 가지고 근거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2월 2일 날 총회를 하면서 의결 받은 거하고 결의 받은 거하고 있어요. 예? 앞에 1항을 뭐라 그러죠? 거기 나왔던 게 원래 추인. 그러면은 도정법에서 문제가 돼 제8조는 총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항은 옛날 대의원회의 의결로 넘어갔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 총회 의결 사항하고 같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하고 이런 데다가 조합에서 보냈는데 그 답변을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상세한 부분을 조금 앞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조금만 빨리 이제 저녁이 되어 오고 좀 약간 서늘한 기온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비비기 시작하고 네네 조금만 속도 내시죠. 알았어. 빨리 가자.
자, 홍보요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홍보요원 잘 쓰면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홍보요원들은 어떤 부분이냐, 조합의 인식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느끼기에는 홍보요원 돈을 누가 주죠? 우리가 주죠. 홍보요원을 사용해서 그게 이제 그 민의가 왜곡될까봐 걱정은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 홍보요원을 쓸 때마다 총회 의견을 받지를 못하니까 정비업체에다가 위탁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산해 주는 걸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탁해서 사람을 뽑아달라고만 했지, 정비업체 보고 정비업체 너들 의견으로 갖다 사인 받아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조합장님이 내가 필요하면은 야, 정비업체에 사람들 뽑아서 데리고 와, 책상에 앉아서 하고 그걸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비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배나라 감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어요. 저는 뭐 직접 제가 OS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요즘 시끄러운 거 있죠. 9차 대의원 회의, 9차 이사회 회의로 저만 봤어요. 지금 저만 공개 청구해서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지 사인했는 것만 내놓는 거야. 350원 내라가 350원 내고 쫓아갔더니 그 한 장 주더라고.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그거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또 15일 뒤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OS 요원에 대한 우리 조합장님의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시공자 선정 당시에는 우리가 OS 요원 이번에 얼마 예산 잡혔냐면 1억 7,800입니다. 3억 5천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총회 비용인데 예상이, 그 중에 OS 비용이 1억 7,800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는 1억 5,8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저 전자의결 전자결 비용은 한 해 총계해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TM 포함해서. 그리고 기록도 남잖아요. 누가 사인을, 누가 투표했는지 투표한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전자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 딱 하는 순간 등록된 문자,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의결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면 조합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유지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아니, 의결이요. 투표. 의결입니다. 투표랑 의결을 조금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의결, 아까 얘기했던 기명 투표, 그러니까 이름이 남는 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카피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이제 조합은 대표 조합은 있고 그냥 일반 가족들 들어와서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찬반을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합은 투표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방법을, 그게 민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OS 요원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 주민의 진정한 의지가 아닌 OS 요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투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2주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OS 비용이 더 늘어날 거예요. 쓰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거주하시는 분 내부 거주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면교사를 걷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2주 끝나고 나면 다 외부 거주자죠, 이제. 그럼 비용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하루에 17만 원이죠, 일당. 홍보요원 일당이 17만 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 수가 하루에 한 40명씩 돌아다니는 건데 하루가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면 몇백만씩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2주를 끝내고 아파트에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총회 비용은 더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외부로 돌아다니는 날짜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루에 40명씩 돌아다니는 날짜가 자꾸 늘어나니까 비용은 지금은 1억 8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2억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합니다. 다른 시공사 선정 총회를 들어보면 어마무시한 데도 있습니다. 산성구역 총회 비용 총 비용이 8억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내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8억 들었답니다. 시공사 선정. 근데 적게 든 건 맞아요. 단 더 적게 드릴 방법이 있고 더 공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홍보요원 그 절약할 수 있으면은 절약하고 의결도 쉽으니까 한 장 한 장 받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거는 사례인데요. 그냥 다른 분들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전자의결 관련돼서 다른 조합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그 조합장님이 그러셨답니다. 첫 번째 전자의결하고 70대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놈아 잘했다 이러면서. 근데 조합장님 나이가 연세가 8순이세요. 7순이시라서 하대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더 나이가 많으셨는데 할머니 아이고 이놈아 잘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뭘 여쭤봤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단 내가 자식이 없냐 손자가 없냐 잘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번만 해보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공정하고 누구든 다 수긍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회 의결대에서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 가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진짜 이게 맞아? 되게 웃겼던 게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창립총회 때 무기명 서면 결의서가 200장이 나왔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서면 결의서는 기명이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합은 그 200장의 무기명 투표를 인정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자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사업성 변경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추워요? 진짜 뭐 거의 다 한 얘기인데 사업성 변경 설명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합 설립하고 입찰 지침서 다루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조합원한테 설명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 미준수 항목이 있는데 도정법 잘 지켜야죠. 예? 그래서 이 아까 공문서 미공개도 도정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입찰 참여. 조합에서는 스스로 불리해 보이는 시공사 계약서안 작성 결성을 했고 시공사 제안서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없이 시공사 선정총회에 했습니다. 그보다 여기는 안 적혔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서류가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몰랐으니까 참 시공사 그 선정 아까 서류들 들어온 거 그런 부분도 큰 문제고요. 그다음 35층 정비구역 고시 위반 아까 저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소송 내역에서 봤듯이 35층이 나 35층 안 하면은 못 들어가 이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시공사 홍보 아까 11월 5일 날 전후로 해서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원래 그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들어와서 누가 선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스스로 홍보관 열린 데만 가서 들어야 돼. 스스로. 그 다음에 조합에서 아까 이제 적정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를 알려줘야 돼. 조합원인데 알려줘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런 도면이 지금까지는 공개 안 됐는데 공개하도록 그 제도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그 한번 얘기했죠. 준공도 안 난 건물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부분. 그거 말고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자, 마지막 자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획안 해가지고 은행주공 재건축 정상화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주 2월 13일 날 접수돼서 이번 주에 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공사 선정 가처분 신청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문제인데 계약을 하는 순간에 어쨌든 간에 어찌 했든 우리가 나중에 행동하는데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계약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들어갈 건데요.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아까 제 처음부터 뭐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 부분입니다. 예? 자격 미달 업체 입찰 참여시켜서 하고 또 35층 대안 설계로 받아가지고 승인을 뭐 인정을 해줬더라도 서류라도 다 내야 돼. 서류도 안 내. 지금이라도 내라 그러니까 못 내겠대. 그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내부적 인테리어 비용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고, 시공사 총회 비용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했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선물이나 이런 그 투표하고 비용을 금품 수수, 향응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자술서 써서 지금 빨리 하는 게 가장 좋고 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포죠. 개포에서 수사가 아주 크게 이루어져서 집에 태블릿 PC 하나씩은 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거기 때 불기소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 자수서 쓰신 분들이 불기소고요. 나머지는 기소 의견으로 다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어쨌든 저희가 재판에 들어갔고 어제 조합 카페를 통해서 한 분이 이름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 분이 이름은 언급됐죠. 한 분은 자수서 실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조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큰 일을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꼭 말씀해 주셔서 자수서를 쓰고 나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조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어쨌든 그런 일이 밝혀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건 주변 분들 다 이웃이잖아요. 큰일 안 생기게끔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그 금품 향응이 왜 크냐 그러면은 시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을 썼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이상이 문제가 되면은 계약 금액, 우리 공성금액 8,800원이잖아요. 100분의 20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불칙금으로. 그리고 2년 동안 공사 수주를 못해. 8,800억에 20%면은 1,600억이에요. 1,600억. 그 부분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최소가 얼마냐? 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 5, 400억. 그죠? 기본 400억에다가 1년 재개발, 재건축 영업수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예요. 저는 작은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시공사가 이 시점에 스스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예. 그리고 이제 정관병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든 간에 조합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기준도 하면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기준 조정하여 가지고 건설시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서울시 계약서 초안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좋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인정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려는 가계약서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작은 바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30억 입찰 보증금 내고 스스로 물러나면은 저희들은 그 130억으로 하면은 아마 아까 처음에 얘기 이 재건축 재개발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힘이 없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작은 바람은 130억만 생기면은 잘 지어서 잘 설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구의 사각지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상대방 지금 콘소에서 싫어 안 해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조합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계약도 안 했잖아요. 네. 그거 해오라고 그러면 안 해온다 그러면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해서 아니 총회라도 조합장이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조합장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안에서는요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인데 지금 그 역할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뽑아놓은 건데 그러면 그런 걸 당연히 해와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너희들 그래 그러면 조합장 직권 상정으로 총회도 열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회는 언제든지 조합장님이 여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조합장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님에 대해서 뭐 언급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대신 우리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 돈만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나름 뭐 부족하지만 나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얘기를 할 건 없고요. 사무실 국회의원가 됐던 네. 저기 시공사 선정 총회가 됐던 시공사에서 그 돈을 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돈은 결국 그 사람들이 그냥 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들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인 거예요. 아까 어디서든 어느 공사기에서도 갔다가 다 붙인단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응? 뭐 왜 우리 지금 우리가 왜 추운데 이 젊은 사람들이면 이게 왜 이러겠어요? 다 우리 재산을 지키자고 지금 이러는 건데 관심들이 없으면 내 코를 내 앞에서 베어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뭐 조합장이 나오는 거지만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 편이 돼서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절대로 그러지를 않잖아요 지금. 주지 마세요 마이크 목소리 다 커요. 저 아까 그 그 공문 얘기는 공문은 공식적으로 온 거고 저 공지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간 것도 15일 공지하는 게 꼭 15일 뒤에 하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 같은 것도 지금 법으로 15일이라는데 그 날짜를 다 채우잖아요.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뻗ing기는데 다 아직 뻗ing기다가 15일이 딱 돼야 올리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예, 일단 좀 좀 추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춥습니다. 지난번처럼 누가 이제 핫팩을 주셔서 좀 따뜻하긴 한데 어쨌든 다 저희 예상으로는 다다음 주에 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들으신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아직까지 주제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알고 검토하시고 의견 내시고 조합에 가서 항의하시고 들으셔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다음 주는 아니죠. 예, 잠깐만 한마디만 하신다고. 저희가 대의원이에요. 저는 오정화 대의원이고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정의파들 대의원들이 몇 분씩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대의원 추진이죠. 추진이 때부터 저희 추진회의를 하거나 하고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니까 이게 귀가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비업체 그 회장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혀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칠판에다가 뭘 그리고 하고 그러면서 하고 그럴 때 이게 저희가 귀가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를 위한 소리고 어떤 거는 우리를 전혀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조합원님들도 전혀 너무 복잡해. 우리는 몰라.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닌 내 재산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같이 다 재산들 지켜주라고 첫 번째 제 재산이죠. 첫 번째는 제 재산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모든 조합원님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는 정말 내 이웃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 외에 내 이웃분들이 분명히 한두 분씩들은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회를 열거나 그럴 때 가장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그러는 내 옆집 아니면 내가 120동이면 저 118동 어디 이런 데에 있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분들 한 분씩들 한두 분씩들 꼭 모시고 나와서 같이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분담금 내지 말고 우리 집 잘 지어서 우리 이 다음에 여기 같이들 다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시간 많고 저희들 돈 많고 저희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진심들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의원 하시고 아마 1차 대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마 시공사 선정 때부터 고생하신 그 마음이 아마 계속 남아 계실 거고 지금도 속된 표현을 보면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사업장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원의 관심이 늘어야 비용도 줄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튼튼한 집이 지어져요. 돈은 더 낼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자보수 막 날라오잖아요. 뭐 타일이 떨어졌네, 뭐가 어떻게 됐네. 대부분의 그런 아파트를 가서 보면 사업비가 엉망이고요. 조합원들이 아무 신경 안 썼습니다. 조합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조합을 견제할 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곧 조합에 대한 그 감시고 대응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돈은 뭐 돈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튼튼한 집입니다. 하자 없는 집을 들어가서 사시려면, 그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 데리고 오시고 다음에는 저희도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설명회 홍보도 더 할 거고요. 다음에는 어딘가 실내에서 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새마을 공고가 딱 좋았는데 딱 까였네요. 그죠? 아쉽습니다 조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실내에서 여러분들 좀 따뜻한 공간에서 다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으니까 3월 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점점 따뜻해져서 괜찮아요. 여기서 또 필요하면 여기서 또 하든지 가까운 데 있어서 좋으면 하고 아니면은 가까운 데 필요하다면 이동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 소식지 뒤에 보시면 후원금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하는데 뭐 저희가 밥 먹는데 쓰는 돈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식지를 제작하거나 발송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뭐 이런 설명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이를 출력해야 되고 뭐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투루 쓰는 돈 없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공 카페에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다 공지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 저희가 활동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투루 쓰는 돈은 분명히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탄원서 혹시 안 쓰신 분들은 탄원서 참 그리고 정말 그 지금도 후원금 계좌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한 번 내신 분도 뭐 보다는 다수를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것이 저희가 하는 활동이 꼭 무엇을 이룬다, 뭘 된다라기보다 좋은 이웃들끼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저희들이 힘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다음 주쯤 할 때는 또 다른 주제로 어떤 주제로 할지는 문자 발송하고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참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받는다고 해놓고 안 받았네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살진 않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대표자를 세워서 그 조직을 만들어 드린 것 자체가 조직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인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합쳐서 그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마음고생하시고 거기다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또 반대쪽에서 봤을 때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까지도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 1차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두 번째 와서 들었고요. 또 제 얼굴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은 이기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좀 더 실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조직, 우리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합사무실, 네. 그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협의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기까지는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이 뭐 한 200명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설명회를 하실 때 뭐 어디를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GS를 찍었으면 어떻습니까? 대우를 찍었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분담금을 덜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의 설명을 할 때에 어렵지만 GS를 찍은 분들도 많이 와서 좀 들어줘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좀 많이 뭐 GS를 찍었으나 우리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생활해야 할 집을 짓는데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조합이 얼마나 잘못했다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이 잘하도록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추슬러 주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박수나 한번 쳐주세요. 어쨌든 제가 대표로 박수 드리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소부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찌됐건 저도 한 1년 동안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와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을 받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말해요. 저는 한 번도 GS를 찍으신 분들을 뭐라고 한 적 없고요. 저는 계속 글로 쓰지만 대우 바라기 아니고요. 두 개의 시공사 중에 조건이 거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지지했던 거지 뭐 대우가 저한테 뭘 사준 것도 없고 돈 준 것도 없는데 제가 뭐 대우가 뭐 좋다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지금 시공사 선정 무효를 하고 나서 새로운 시공사를 뽑을 것이고 그때 대우가 온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이 아니면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죠? 좋은 조건이 들어온 업체를 선정되게끔 노력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그것들이 정말 잘 지어져가는 과정을 감시해가면서 정말 잘해라 잘 지어라 감시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이런 그 경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뭐 주위 분들도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걸 듣고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 계속 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일정이 잡히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다시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돌아가시는 길 조심조심히 가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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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네.